안녕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들하고 연극 수업을 함께 하게 된 문지민 선생님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과는 처음으로 연극 수업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함께 즐겁게 연극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연극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연극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다양한 연극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흥부와 놀부, 팥죽할멈과 호랑이, 그리고 번개맨 등등 이렇게 공연 예술을 접해본 기억이 다들 있을 텐데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재미있었다? 신기했다? 지루했다? 재미가 없었다. 아니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등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연극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짧은 이야기로 하는 상황극, 그리고 학예회 또는 어린 시절 했던 재롱잔치 등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런 공연 예술, 연극을 접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연극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게 있죠.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인형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남자친구들은 물론 로봇 인형을 가지고 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언니, 동생 이런 역할을 만들고 언니가 동생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게 돼서 이 안에서 대사를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그것 또한 인형극, 그러니까 연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혼자 하는 건가요? 여러 명이서 함께 하는 거죠? 여러 명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다 함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러 사람이 함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협동심입니다. 협동심이 없으면 내가 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연극은 하나하나가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잘 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극에서 필요한 약속을 지키고 협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잘 알겠나요? 선생님하고 올해 해야 될 여러분들이 연극 수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는 우리가 4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수업 1차 시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첫 번째 시간. 마음.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어떠한 일, 상황이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정이라고도 하고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쁨,
즐거움, 좋음, 감격스러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마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마음에는 미움, 질투, 싫음, 분노 등 부정적인 마음도 역시나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그렇다면 마음을 표현하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마운 마음에는 고마워, 너밖에 없어, 네 덕분이야. 이러한 말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네가 잘 돼서 좋아.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 항상 응원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 용서해줘.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는 말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슬프다라는 마음을 울적하다, 우울하다, 눈물이 흐른다, 눈이 시리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가슴이 저리다, 울고 싶다 라는 감정과 함께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하다라는 마음을 놀랍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근사하다, 상당하다, 엄청나다라는 표현들로도 함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고 또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첫 번째 시간으로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와 물감. 어머니, 제 곰돌이 머리핀 못 보셨어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머리핀이 보이지 않았다. 머리핀? 조금 전에 민주가 꺾고 유치원에 갔는데. 제 머리핀인데 왜 민주가 꺾고 갔어요? 네가 일찍 일어나서 챙기지 않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오늘은 그냥 다른 것으로 하고 가. 그러다 지각하겠다. 민주가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간 건데 어머니께서는 내 탓이라고 하신다. 어머니께서는 늘 동생 편만 드신다. 오늘 물감 가져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니? 가방에 잘 넣었어? 가방을 메고 방을 나섰는데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학교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민서야, 이것 봐라. 어머니께서 새 물감 사주셨다? 내 짝 정아가 새로 산 물감을 가방에서 꺼내며 자랑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맞다, 그림 물감.
가방을 살펴봤다. 물감이 없었다. 아침에 분명 챙겼는데 보이지 않았다. 그때서야 신발 신을 때 물감을 현관에 두고 온 것이 떠올랐다. 짝은 새 물감이라고 빌려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물감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어머니께서는 출근하셨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인데. 이게 다 민주와 어머니 때문이다. 나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때 단짝 친구 소은이가 나를 불렀다. 민서야, 너희 어머니께서 이거 너 주라고 하셨어. 내 물감이었다. 우리 어머니 만났어? 교문 앞에서 만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다며 나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어머니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출근하느라 바쁘신데도 학교까지 오셔서 물감을 주고 가셨나 보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잘 짐작하기 위해서는 글쓴이의 말이나 행동에 나타난 마음을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한 부분을 찾아봅니다. 그렇다면 민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민서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민서의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처음에 민서는 서운함, 서러움, 싫음, 슬픔, 미움, 우울함, 화남, 짜증남 등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민서의 마음으로 나왔었죠. 그러다가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기 전과 어머니의 마음을 느낀 후에 민서의 마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죄송함, 후회되는, 감사함, 안도감, 따뜻함 등등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난 후에 민서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과는 민서의 마음이 변화하게 된 계기,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기 전과 후의 민서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활동 과제로 민서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찾아보고 정리해 주세요. 사단원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에 어머니와 물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글쓴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글쓴이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